안녕하세요. 오늘은 정말 오랫동안 마비 때문에 말을 잃었던 분이 뇌 신호만으로 다시 세상과 소통하게 된 그런 획기적인 연구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연구 논문들을 보면서요. 이 생각만으로 텍스트나 음성, 심지어 아바타 표정까지 만든다는 게 정말 놀랍더라고요. 네, 그렇죠. 정말 SF 영화 같은 이야기가 현실이 되고 있는 거죠. 맞아요. 특히 그 18년 이상 심각한 마비를 겪으셨다는 그 분의 사례, 이걸 통해서 이 기술이 가진 어떤 가능성, 또 그 의미를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먼저 이 연구에 참여하신 분의 상황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. 그 뇌간 뇌졸중으로 18년 넘게요. 와, 말을 전혀 못하고 몸도 거의 못 움직이는 상태셨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조음불능증이라고 해서 발음기관을 움직일 수 없고 사지마비 상태셨죠. 그런데 기존의 보조 기술로는 분당 한 14단어 정도밖에 소통이 안 됐다니 정말 상상하기 힘든 답답함이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일상적인 대화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었죠. 그런데 이번 연구의 기술은 핵심은 그 뇌의 언어 담당 영역 표면에 아주 미세한 전극 배열, 그 이코지라는 걸 이식하는 거예요. 뇌 표면에 직접요? 네. 그래서 참가자가 속으로라도 말을 하려고 시도할 때 그때 나오는 그 뇌 활동 신호를 이 전극들이 읽어내는 거죠. 와,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요. 그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마비 상태셨는데도 이분 뇌 속에는 여전히 말을 할 때 필요한 그 발음기관의 움직임 정보 있잖아요. 그게 아주 상세하게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. 18년 동안요? 그게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었다는 거네요. 네. 마치 뭐랄까 오랫동안 연주하는 악기 연주법을 기억하는 것처럼요. 그 신호를 이제 딥러닝 모델,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해독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. 이야, 그 뇌 속에 잠자된 언어 지도라니 정말 인간 뇌라는 게 대단하네요.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소통이 가능해진 건가요? 먼저 그 텍스트 변환부터 좀 보죠. 분당 78단어. 이거 엄청난 속도인데요. 네, 맞습니다. 기존의 절은 BCI, 그러니까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과 비교하면 뭐 4배 이상 빠른 속도죠. 4배요? 네. 근데 중요한 건 단순히 속도뿐만이 아니고요. 어휘량이 한 1000개 이상으로 늘어서 이걸로 이제 제법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해졌다는 점이에요. 어휘력까지요? 그럼 정말 그냥 단어 나열이 아니라 문장으로 대화가 된다는 거네요. 그렇죠. 이게 가능한 게 뇌 신호에서 그 말소리의 최소 단위인 음소 수준까지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요. 여기에다 이제 언어 모델, 그러니까 문맥에 맞게 다음에 올 단어를 예측해주는 시스템을 결합했기 때문이에요. 아하. 오류율 중앙값이 한 25% 정도 되는데 뭐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의미 전달은 충분히 가능했고요. 또 시간이 지나도 재훈련 없이 안정적인 성능을 보였다는 것도 꽤 중요합니다. 25% 오류율이면 좀 오타가 있는 채팅 정도 느낌일까요? 그래도 대화는 통하겠네요. 와, 속도랑 어휘력으로 진짜 일상 대화의 문턱을 넘었군요. 네, 그렇죠. 실질적인 소통에 큰 진전이 있었죠. 그런데 여기서 진짜 더 놀라운 건 이게 텍스트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. 실제 목소리로요. 그것도 참가자 본인의 예전 목소리로요. 네, 그렇습니다. 뇌 신호에서 바로 음성 오디오를 합성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. 더 나아가서는 참가자분이 마비되기 전에 찍었던 그 결혼식 비디오 같은 데서 짧은 음성 샘플을 추출했어요. 결혼식 비디오요? 네, 그걸 이용해서 합성된 목소리를 정말 그분 본연의 목소리처럼 개인화까지 한 겁니다. 와, 18년 만에 자기 목소리를 비록 합성이지만 다시 듣는다는 건 정말 어떤 기분일까요? 그렇죠. 이건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. 목소리라는 게 사실 우리 정체성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. 맞아요. 정말 그렇죠. 그걸 복원한다는 건 말하는 사람의 어떤 개성, 존재감, 이런 걸 되찾아주는 아주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. 목소리로 정체성을 되찾는다. 그 말씀이 정말 와닿네요. 근데 여기에 아바타까지요. 뇌 신호로 가상 아바타의 표정까지 조절한다고요? 이건 또 어떻게? 네, 그것도 가능했습니다. 단순히 입모양만 따라하는 게 아니고요. 뇌 신호를 해독해서 뭐 미소를 짓거나 좀 놀란 표정, 슬픈 표정 같은 감정 표현 있잖아요. 네네. 그런 거는 물론이고 뭐 입술이나 혀를 특정하게 움직이는 그런 비언어적의 신호까지 아바타 얼굴에 실시간으로 구현을 한 겁니다. 와, 그럼 목소리랑 표정이 같이 나오면 정말 그 사람이 선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겠는데요? 바로 그겁니다. 그렇게 합성된 개인화된 목소리랑 이 아바타의 표정, 움직임이 합쳐지니까
훨씬 더 풍부하고 자연스러운, 뭐랄까, 연구에서는 구체화된 인바디드 소통이라고 표현하는데요. 그게 가능해진 거죠. 구체화된 소통. 이것도 역시 뇌 안에 상세한 발음 정보뿐만 아니라 얼굴 근육 운동 정보까지 다 보존되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. 이야, 정말 대단하네요. 자, 그럼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볼까요? 이 연구는 뇌 신호를 통해서 텍스트, 또 개인화된 음성, 그리고 표정이 살아있는 아바타,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전보다 훨씬 빠르고 풍부하게 소통할 길을 열었다는 거고요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그렇게 오랫동안 말을 못했던 분의 뇌 속에도 언어랑 발음에 대한 아주 상세한 정보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. 그렇죠. 뇌의 가소성 혹은 그 보존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결과죠. 정말 그 소통의 장벽에 갇혀 계셨던 분들에게는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네, 중요한 진전은 맞습니다만 아직은 참가자 한 분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기 때문에요. 좀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하긴 합니다. 다른 유형의 마비나 신경질환을 가진 분들께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지, 또 장기적으로는 얼마나 안정적일지, 안전성 문제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연구가 필요하고요. 기술적으로도 개선할 점들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. 네, 하긴 이제 첫걸음이니까요. 하지만 그 잠재력만큼은 정말 크다고 봐야겠죠. 네,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술적인 과제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 잠재력은 정말 커 보입니다. 이게 단순히 소통 기능을 넘어서서 이 기술이 가져올 좀 더 넓은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. 이런 신체적인 한계 때문에 자신을 표현하기 어려웠던 분들에게 정체성이랄까 어떤 사회적인 존재감을 되찾아줄 수 있는 이런 기술이 앞으로 우리 사회의 모습, 또 인간관계를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? 다음 저희 탐구까지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